지금 또 이제 교사들에게 정치 기본권을 허용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우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정치 지향층 일부 교사들 때문에 학교 교사들 간에 그 지지 정당별로 뭔가 더 뭐 대립과 분열이 또 조장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또 우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이익에도 반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법으로 네. 얼마든지 규제 가능하다. 그리고 내부적인 징계 절차도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 주체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다. 학생이 원하겠느냐. 세뇌 교육을 말이죠. 정치 편향 교육을. 네. 정치 선동 교육을 학생이 원할 리 없고 학부모가 원할 리 없고 교사들, 동료 교사들이 원할 리 없고 교장 선생님이 원할 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할 리 없는 일을 하면 튀는 거고 외톨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교육 원칙에 맞질 않죠. 왜냐하면 교육과 세뇌, 주입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원칙으로서 배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 아니면 정치 교육을 한다. 아니면 논쟁적인 사회 현안 교육을 네. 한다. 네. 하고 할 때 이제 잘못하면 일방적 주장을 네. 확대하기가 쉽거든요. 특히 교사 본인이 지지하는 견해를 멋있게 제시하고 네. 교사가 반대하는 견해는 굉장히 바보처럼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네. 불균형하게.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적 원칙으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선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할 때, 그러니까 논쟁적인 정치 현안을 교육할 때 결코 주입 교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세뇌 교육해서는 안 된다. 논쟁적인 사안은 철저하게 논쟁성을 재현해서 네. 균형 있게 제시해야 된다. 세 번째로 그런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판단을 돕는 거고 아이들이 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교육 원칙들이 확립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따르면 교사의 수업 시간 중 직무상, 근무 시간 중 학교 안 정치 중립성은 다 확보될 수 있어요. 네. 이거 걱정 없이 이 학교 밖, 근무 시간 밖, 직무 밖 정치 자유는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실 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 시민의 양성인데 네.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교범이 되어야 될 교사분들이 정치 활동, 학교 밖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 이런 반쪽짜리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균형 잡힌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도 오히려 저는 장애가 될 거로 보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이게 보수 특히 이제 극우 이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항상 뭔가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아로 낙인을 찍고 철저하게 정치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제대로 된 뭔가 교육의 중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육의 이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시민들을 길러내는 것. 스스로 자기가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보수든 그것이 진보적인 색깔이든 그런 차원에서 뭐 선생님들한테 이 정치적인 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실질적으로는 국힘당이 반 이상 될 거라고 저는 그렇죠. 사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요.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시민을 요구하는 거고 민주시민을 길러낼 법적 책무를 가진 유일한 직업이 교사 직업입니다. 그 교육기본법에 적혀 있죠.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된다고.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 국가와 정부의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의식, 주체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뽑은 선출직, 우리의 공복들인데, 또 공무원 100만 명, 이 공복들이 헌법에 정한 대로 부정부패하지 않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역량과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인간을 길러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체제 수능적인 사람, 권력 추종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체성이 약하고 자아가 약한
네. 정치적 자, 정치적 주체성이 약한 인간을 길러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공동선과 공익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과 공익을 다룬다는 건 자기 이익과 사익, 그룹의 이익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근본입니다. 네. 리더십이라는 건 공동선과 공익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리더로 기르려면 크고 작은 집단의 리더로 기른다는 거는 크고 작은 집단의 공동선, 공익 이런 거에 눈 뜨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 같은 게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그렇죠. 자신, 그러면 교사가 야야 난 정치 잘 몰라. 야야 난 정치 관심 없어. 야 정치라는 거 다 더러운 놈들이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행여라도 입에 뱉게 되면 네. 그게 본인의 체질화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사가 갖고 있지 않은 거는 무조건 학생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네. 그 가진 것도 체질화된 지식만 전수할 수 있거든요. 가치만. 그래서 교사는 누구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시민이래야 돼요. 네. 그래야 민주사회에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헌법을 내면화하고 실질화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정치적 주체를 학교에서 길러내는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어 애비 정치는 호환마마보다 더 나쁜 거야. 더 무서운 거야. 정치의 세계 근처도 가지 마. 그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간이 더러워져.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기본적인 인간관, 기본적인 정치관하고 완벽하게 배치되는 겁니다. 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전제 위에인데 그럼 왜 이것이 60년간 지속돼 왔냐? 이게 권력자들한테 편한 거예요. 깔끔하게 나눠서 다 금지시키자. 네. 그 선거권까지 금지시킬 수는 차마 없으니까 그것 빼놓고는 다 금지시키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이렇게 정치 중립성이 중요하면 아예 우리 선거권도 박탈해라. 우리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왜 선거권은 놔두냐. 아니 교사는 지지정당을 못 갖게 해라. 사실 지지정당은요. 배우자하고는 이혼을 해도 지지정당하고는 헤어질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자기 정체성의 중요한 핵심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사가 정치 중립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교사가 지지정당이 있는데 정치 중립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학교 바깥에서는. 네. 다만 요구되는 건 학교 안에 오면 자기가 지지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입장이 있고 확신하는 가치가 있어도 그것을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입 교화하지 말아라. 네. 아이들한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조차도 다 논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상대화해서 아이들에게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본인의 계급적, 계층적 또 지역적 이해관계를 깨달아서 판단하게 해라. 이런 교육 원칙에만 충실한다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정당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고 선거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 깊은 경험을 하거든요. 그 잘못된 점, 좋은 점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민주 시민성을 전수하려면 교사들이 누구보다도 깊은 민주 시민성, 풍부한 민주 시민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준비한 PPT 몇 개 질문들을 이미 다 소화를 하셨어요. 그 준비한 PPT 화면을 한번 좀 볼게요. 5번 PPT 화면. 교사에게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 선거 출마와 정치 후원을 허용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색을 드러내며 정치 편향 교육을 할 유인이 커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번 항목에 그리고 교원의 정치 기본권 회복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 같은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까. 이 부분도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